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상당수에서 운동은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허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나 자극을 줘야지만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요, 항염증 물질들이 공급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 그것의 가장 핵심이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재활학과 전문의 권준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진료를 보다 보면 그 허리 통증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요통을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대부분이 겪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요통에서 회복된 후에 1년 내에 재발하는 확률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허리 통증은 한번 발생하면 이 상당수에서 재발을 한다는 거고, 통증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통증의 강도도 심해지고 또 회복 속도도 더디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은 처음 발병한 순간부터 만성으로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정말 여러 허리 구조물들이 퇴화하고 또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이 들면 2가지 허리 구조물들을 특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척추뼈입니다. 척추뼈가 약해지면 골감소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해지면은 골다공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뼈가 약해지면 심하지 않은 이런 외상에도 골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이상 분들 중에 심하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척추 골절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허리 근육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급격하게 빠져서 30세의 젊을 때의 근육량의 거의 50% 이상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허리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허리에 있는 디스크나 신경들도 누르고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MRI를 찍어보면요, 허리에 원래 근육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지방으로 막 채워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꼭 이 허리 근력 운동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상당수에서 운동은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허리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움직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통증이 심한 초기 한 2-3일 정도, 급성기에는 약을 먹고 반드시 누워서 충분히 안정을 취해지는 게 맞지만,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은 가벼운 강도로라도 근력 운동을 포함한 허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허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나 자극을 줘야지만 항염증 물질들이 해당 부분으로 공급이 잘 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결국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이 돼도 상당수에서는 통증이 재발하게 돼요. 그래서 통증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 그것의 가장 핵심이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겉에 있는 큰 근육들만 키우게 되면 오히려 허리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면서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근육은 어떻게 강화하는 게 좋으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속근육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 강도가 작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느리고, 세 번째는 중량이 낮은 그런 운동이 속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위해서는 겉근육보다도 속근육을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컬럽입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이렇게 굽혀주세요. 그 상태로 양손을 허리 밑에다가 갖다 댑니다. 허리로 이 손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척추 중립 자세라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운동 전체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막 과하게 숙이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날개뼈만 살짝 떼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0회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옆구리로 버티기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우실 텐데요. 이 어깨와 이 팔꿈치 라인이 일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와 무릎 라인이 일자가 되게 하고 무릎을 이렇게 굽혀주세요. 이 상태에서요, 이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로 척추 라인이 일자가 되게끔 올린 상태로 5초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엉덩이를 올릴 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올리거나 조금 올리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딱 일자가 되게끔 올리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5초를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요. 이거를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뿐만 아니라 이 반대쪽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버드독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는요, 어깨 너비로 팔을 벌리고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려주세요. 이 상태로 허리는 너무 이렇게 과하게 숙이거나 과하게 젖히지 마시고, 이 목은요, 너무 이렇게 숙이지 말고 살짝 전방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 척추가 일자가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팔과 이 반대쪽 다리를 일자가 되게끔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5초를 버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팔과 다리가 너무 이렇게 젖혀지는 게 아니라 딱 척추 라인과 일자가 되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엔 내려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갈아 가면서 이 자세를 10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요, 해당 운동을 할 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근육의 성질 자체가 정상인과 다릅니다. 정상인의 근육과 비교했을 때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또 충격에 취약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만성 통증이 있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횟수를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통증이 심한 분들은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아니면 척추 중립 자세로 이렇게 가볍게 서 있는 운동으로 먼저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절대 무리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운동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골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 굽힌 상태에서 회전하는 동작이 들어가면 허리 디스크에 무려 400%의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치다 보면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동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동작들이 허리 디스크에는 너무 안 좋은 것이죠. 허리 디스크가 싱싱한 젊은 분들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디스크 탈출이 있거나 허리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를 해서 시행하셔야겠습니다.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잠을 자게 되는데요. 특히 이 수면 자세만 잘 취해줘도 목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면 자세가 좋은지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랑 목에 좋은 수면 자세를 바로 누운 자세랑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은 이 몸과 이 바닥면 사이에 이 떠있는 빈 공간을 꽉꽉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과 중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서있고 하다 보면은 이 척추 주위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막 긴장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장된 근육들을 자는 동안에는 이완을 시켜주고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많이 긴장해 있던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바닥과 떠있지 않고 받쳐져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말씀드릴 설명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바로 누워서 잘 때는 높은 베개는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특히 경추 베개 같은 경우에는 목을 받치는 부분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목과 바닥 사이에 뜨는 부분을 메꿔줘서 더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경추 베개가 없고 일반 베개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베개를 베시고 목하고 베개 사이에 어떤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채워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는 바로 눕게 되면 또 뜨는 부분이 허리 아래쪽하고 무릎 아래쪽이 살짝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수건이나 얇은 이불 같은 걸로 돌돌 말아서 채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인데요. 코를 골다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 옆으로 많이 주무시는데요. 옆으로 잘 경우에는 아까와는 달리 베개가 오히려 약간 높은 거를 베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걸 베지 않으면 오히려 고개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척추 정렬이 일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높은 걸로 일자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허리 부분도 옆으로 자면 떠요. 그래서 여기도 수건이라든지 얇은 이불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다리 사이가 중요한데 다리 사이 부분에 베개 같은 거를 껴가지고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는 것과 관련해서는 베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침대 바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대 바닥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딱딱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누웠을 때 바닥에 눌리는 종아리나 뭐 엉덩이, 이 날개뼈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너무 푹신한 그런 침대 바닥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엉덩이 부분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이 척추 커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낮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침대에 앉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과하게 굽혀지게 되면서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또 체중을 빼는 거예요. 근력이 강화가 되게 되면 허리를 안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근육 자체에서 나오는 그 항염줄 물질이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또 체중을 빼게 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도 줄어들게 되고 지방세포가 감소하면서 지방세포 자체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근력 강화라든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허리 통증에 정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연구를 종합해서 허리에 가장 좋은 음식 3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두, 콩,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고요. 내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절대 끊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닭이라든지 생선 종류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어인데요. 연어는 몸에 좋은 저지방 단백질 뿐만 아니라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척추뼈랑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또 항염작용을 잘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어도 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치즈, 우유, 요거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허리에는 근육뿐만 아니라 척추뼈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척추뼈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